네, 2023년 12월 28일 이정훈입니다. 배우 이성균 씨 사망 사건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을 표현합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건은 그것만이 아니고요. 이제 또 다른 경제 위기를 걱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SBS 방송국이 있습니다. SBS 방송국이 아마 팔릴 겁니다. 네, 왜 그러는가 하면 SBS의 모기업인 태영건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태영이 혼자만의 위기를 당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설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위기에 빠질 것 같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IMF 외환 위기는 아니고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경기 불경기 위기 같은 그러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네,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SBS를 매각해야 되는 태영발 PF 부실 사태가 대한민국 경제를 덮을 겁니다. 한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전기요금을 총선을 앞두고 올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한국전력의 적자가 심각해서 한국전력이 한국수력원자력, 또 동서발전, 서부발전 등 자회사 7개를 갖고 있는데 그 회사들에게 야, 니들이 갖고 있는 돈 좀 내놔. 얼마? 무려 3조 2천억 원을 내놔라 그랬습니다. 한전이 지금 빚맞기에 급급합니다. 이걸 도저히 못 견디면은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겠죠. 경제가 매우 나빠질 것 같습니다. 특단의 수를 써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위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를 함으로 해서 일단은 여당의 문제는 틀을 잡았고 또 이관섭 씨를 비서실장으로 하면서 용산의 틀은 일단 잡는 형세는 잡았습니다. 저는 사실 안보 위기가 조만간 올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경제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아이디어도 말씀드릴까 합니다. 태영건설이 국내에서 건설업체 중에서 한 10매지쯤 됩니다. 꽤 중견기업이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줄여서 PF라고 그러죠. PF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대장동 때 PF가 유명해졌죠. 자, 내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은 땅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땅을 살 때 내가 돈이 없잖아요. 내가 땅 주인이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땅이 있는데 자기 땅에다가 아파트 지으려고 그러면 건설회사 불러가지고 협상해서 짓고 분양하면 돼요. 그거 하다 그 친구는 안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쭉 땅을 보다가 여기다 아파트 지으면은 입지가 너무 좋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래 사는 주인들한테 땅을 사야 되잖아요. 땅을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물론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 짓겠다 하고 조합주택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좋겠지만은 누가 이제 이쪽 전체 땅을 매입하겠다. 대장동처럼.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려옵니다. 그럼 이 돈은 누가 빌려주느냐? 우리나라에서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이런 큰 은행들은 안 빌려줘요. 누가 빌려주는가 하면 뭐 저축은행 이런데 여러분들 저축은행 가면 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는 뭔가 하면은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자기네가 돈을 빌려줘서 거기서 많은 이자를 받아요. 그래갖고 이제 돈을 맡겨준 고객들한테 많은 이자를 주죠. 근데 대신에 이게 위험이 큽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파리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제2금융권 저축은행이니 뭐니 이런 데 돈을 빌려갖고 땅을 삽니다. 그 원주인의 땅을 사죠. 그 다음에 이제 건설회사를 해가지고 해서 건설을 합니다. 그때까지 다 돈을 빚이죠, 빚.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분양이 완판이 된다. 그러면 이제 수익이 들어와서 빚 갚고 대장동 일당처럼 돈도 나눠 갖고
이재명이처럼 뭐 성남시 얼마 받아먹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분양이 실패하거나 그러면 이제 모든 게 꼬이게 되죠. 요즘 아파트 분양이 거의 없습니다. 경기가 나빠서 아파트를 안 짓다 보니까 파이러트 프로젝팅을 건설 회사도 할 수 있잖아요. 태영도 이제 그렇게 해서 태영이 원래 땅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땅을 사놨고 그러고 위해서 이제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는데 아파트를 못 짓는 거죠. 왜? 분양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걸 빚을 계속 갚아갈 거 아니야. 고리의 이자를. 근데 연기를 해줬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 전만 해도 은행 이자가 2%, 1% 그랬죠. 저도 뭐 은행 빚이 좀 지금도 있지만 그때 한 1.75까지도 썼던 것 같아요. 장기간 거. 근데 그게 지금 4.7까지 올라 있거든요. 몇 배, 37, 21.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죠. 100만 원 내던 게 이자가 300만 원입니다. 견뎌내겠습니까? 이게 1년이면은 1200만 원 내던 게 3600만 원 되니까 힘든 거죠. 자, 그때는 은행 이자가 싸니까 이자가 싸니까 땅을 사서 시작을 했는데 아파트 분양은 경기가 확 죽어서 안 되고 고리의 이자는 갚아야 됩니다. 그 사이에서 정부가 봐준다고 이 기간을 정해놓은 걸 연장해줬는데 연장해줘도 이제 못 갚는 거예요. 태영이 손을 들었습니다. 태영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워크아웃은 뭔가 하면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다. 내가 망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이 내 거 중에서 가져갈 거부터 가져가라라는 건데 태영건설 그룹이 갖고 있는 회사 중에서 가장 알짜가 SBS입니다. 방송산업은요. 방송산업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기업을 하신다. 내가 뭐 음식점을 한다. 그건 내 기술 갖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기술을 갖고 무슨 제품을 만들었다. 그럼 그거 갖고 이제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건 자기 실력 갖고 하는 거잖아요. 방송은요. 그 방송하는 재주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주파수를 할당을 받아야 돼요. 이 전파가 공주파 방송이 제한돼 있잖아요. 주파수가. 그것만 딱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 콘텐츠 채우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핸드폰 다 쓰시지만은 이런 핸드폰도 이 SK 뭐 KT 뭐 등등 다 주파수가 자기 고유 주파수가 있잖아요. 주파수 할당 받는 게 중요한 거야. 방송이나 통신은.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허가권 사업이에요. 정부가 SK한테 줬다 그러면 SK는 통신 시장을 거의 차지하게 되는, 확 크게 되는 거죠.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KBS, MBC, SBS가 공중파로 있는데 새로운 방송들은 이제 뭐 채널A나 TV조선처럼 종편 같은 게 들어와서 하긴 하지만 그건 약간 다른 성격이고요. 이 기존의 종중파가 차지한 데는 더 이상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SBS는 어떤 면에서는 독과점 사업이죠. 근데 그래서 그나마 돈을 벌었는데 여기는 돈을 벌고 있는데 태영그룹에서는 이게 제일 좋아. 그럼 이 돈을 빌려준 제2금융권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SBS 팔아 그럴 거 아니야. 태영한테. 우선 태영이 갖고 있는 땅들은 그들이 다 몰수할 거고 그래요. 나중에 땅이라도 팔아서 돈을 찾아갈 거 아니야. 또 땅값이 떨어지면 이제 그건 그거대로 문제지만. 그래서 SBS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SBS를 아마 매각을 해야 될 겁니다. 태영이 이 위기를 못 빠져나올 거예요. 지금 뭐 이자를 당장 내릴 수도 없고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태영이 PF 관련해서 부담으로 갖고 있는 게 4조 원.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태영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이 꽤 많은데 그 회사들이 다 PF 사업으로 지금 물린 돈들이 134조 3천억이에요. 134조. 되게 많은 돈이죠. 우리나라 국방비가 얼마죠? 한 500억 달러니까 50조 되는데 국방비보다 더 많습니다. 이런 이제 계속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이 안 되고 아파트를 안 짓고 하게 되면은 이 PF에 물린 돈 때문에 건설이 다 무너지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내가 건설을 포기한다 그러면 레미콘 제공하던 그다음에 철근 제공하던 또 도배도 해야 하는 사람, 칠하는 사람, 유리창
다 스톱되죠. 다 돈 못 받고. 이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까 한전 얘기 말씀드렸어요. 한전이 자기네 7대 자회사한테 3조 2억 원, 3조 2천억 원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한전의 빚이 200조입니다. 200조. 왜 이렇게 빚이 많느냐? 원래 한전이 가장 건실한 기업이었어요. 노태우 때는 국민주 한다 그러면서 이게 가장 빚이 적은 국영기업이라서 국민주로 이렇게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한테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전기값 쌌던 게 원자력이 받쳐줬던 건데 원자력을 못하게 하고 값비싼 태양광, 풍력, 그거는 발전 단가가 거의 뭐 한 5, 6배, 7배, 10배까지 비싸죠. 그런데 법을 태양광하고 풍력에서 생산한 전기를 무조건 먼저 사주게 했어요. 태양광은 태양빛만 들어오면 되고 풍력은 바람만 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전기를 돌리는 것 자체는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자연 에너지니까. 자연 에너지로 돌리는 거는 먼저 사주도록 룰을 만들어 놓고요.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해결료를 사서 떼야 되지 않습니까? 해결료 값이 들어가잖아요. 수력 같은 경우는 물만 오니까 돈은 안 들겠지만 화력은 또 석탄, 석유, LNG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여간 제일 원가가 싼 것부터 돌리라 그래서 수력은 워낙 비용이 적으니까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만 먼저 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원자력 사주고 하다 보니까 이 비싼 태양광, 풍력 전기를 사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는 싸게 줍니다. 그리고 이 적자가 안 쌓입니까? 그리고 원자력은 못하도록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서 제가 탈핵 비판이라는 책을 쓰고 태역태역 싸우다가 동아일보를 떠난 거고. 그러니까 200조가까지 빚이 늘어났죠. 이렇게 늘다 보니까 이걸 처리가 안 됩니다. 근데 전기요금을 작년에 올린다고 올렸는데 1kW당 10원 올렸어요. 근데 내년 며칠 후면 내년인데 내년에도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기로 했죠. 왜? 선거가 다가오니까 정부 여당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총선 전기값인데 이렇게 되면은 한전이 적자가 커지면은 나중에 이 전기값을 한전을 팔 겁니까? 어떡합니까? 사실 한전을 민영화하면 제일 좋아요. 전 찬성인데 이러면 나중에 팍 뛰게 되면은 또 경제에 영향을 끼치죠. 그럼 경기가 또 죽어요. PF 부실이 있는 데다가 이게 터집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인민민주주의 한다고 서민들 좋게 한다고 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저금리로 오랫동안 가고 그럼 국민들이야 좋지. 너도 나도 팍 빌려 쓰고 하다 이제 이자를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죽을 지경이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무너지면 거의 일자리에 날아가지 또 전기요금 저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겠다 그랬습니다. 한번 이 방송에서 했는데 이 고리 1호기를 40년 돌리고 세웠습니다. 그때 문재인이가 가서 고리 1호기 영구 정지식에서 어쩌고저쩌고 폼 잡고 탈핵 선언을 하면서 했길래 제가 탈핵 비판 책을 썼는데 고리 1호기 다시 손봐가지고 돌리자 이거예요. 한 20년 더 돌려도 됩니다. 물론 안전성 검사를 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아직 새로 원전을 짓는 걸 안 하고 있어요. 왜? 문재인한테 코드 맞췄던 공무원들이 아직 산자부에 남아있으니까 안 해. 그래서 제가 개떡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짓는다 그래도 윤석열 정부 끝나고 다음 정권 중간쯤에서나 중간까지도 못 줘요. 문재인 정권이 원전 새로 짓겠다고 땅 잡아놓은 거 다 풀어버렸거든? 못 줘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이 세웠던 거라도 다시 돌리자 이거지. 그건 한 몇 년 뚜닥뚜닥 하면 돼. 그 다음에 월성 1호기는 그게 경제성이 없다고 조작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세워버렸잖아요. 불법으로. 근데 그것도 연료를 뺐기 때문에 또 몇 년 투닥투닥 해야 되는데 새로 짓는 것보단 빠르다 이거야. 그래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재가동 특별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서 추진해라. 그리고 원전을 져라. 그리고 이제 와서 태양광 풍력 안 사준다 그러면 그거 설치했던 국민들이 데모하고 난리가 나니까 그럼 어떡하든 뭐 가긴 가야 되겠죠. 근데 원전을 더 줘서 전기값을 떨어뜨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어떡하든 지역 주민들한테 원전 유치하겠다는 지역한테 뭐뭐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공모를 해서 해야 됩니다. 전기가 지금 에너지 값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미국이 항상 생존하려면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 사랑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경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존재하는 이상은. 그래서 자녀들 결혼할 때도 딸 보낼 때 남자가 직장 있다 그러면 일단 오케이 하지 않습니까? 직장 없다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딸 안 보내잖아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먹고 사는 게 에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에너지 문제를 항상 신경 씁니다. 미국이 에너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중동에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에너지 중에 상당한 거를 수입하잖아요. 원자력만이 그나마 국산화가 높은 건데 그걸 문재인이 막았어. 그러니까 문재인은 잡아 넣으라는 겁니다. 저는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물렁뼈야. 참 답답해. 네. 그래서 한전 문제는 이제 앞으로 위기가 PF 위기에서 에너지 위기가 오는데 빨리 원자력 해라. 자, 그다음에 또 하나.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이철우 경북지사 이 두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야. 강기정 광주시장 같은 사람은 나는 X표로 보니까 그렇고 전남지사는 누군지 이름도 모르겠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자는 거냐면은 대구하고 광주를 잇는 KTX를 놓쳐요. 이게 대구가 달구벌이고 광주는 뭐 빛골이라니까 달빛 고속철도를 놓치는데 이거요 경제성 없습니다. 지금 KTX를 충북선인가 어디 깔았는데 그거 손님이 없어요. 원래 손님이 없던 데야.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자 KTX를 뚫으면은 역을 설치해야 되죠. 역을 관리하는 역무원 둬야 되죠. 그리고 기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고정비용이 늘 나갑니다. 손님이 없으면 일반 도로라면은 물론 관리는 해야 되지만 기찻길처럼 그렇게 관리 인원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처박아 두면 되는데 이거는 계속 보급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적자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충북선이 그래요. 새만금 공항 지어? 저거 진짜 국민 사기득입니다. 비행기들이 안 들어오면 거기다가 공항 지었죠? 공항 근무하는 사람 관제사 다 둬야죠? 보급 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건물 지었으니까 수돗물, 또 더우면 에어컨, 추우면 난방해야지. 그거 써야 되잖아요. 사람이 없어도, 승객이 안 와도. 고정비 나가잖아요. 그냥 도로는 닦아놓으면, 에이씨, 아무도 안 오면 그냥 처박아 두면 되지만. 공항이나 철도를 져놓으면 돈을 벌면 좋지만 아니면은 그 고정비용이 너무 나갑니다. 양양비행장, 무안비행장, 고추 말린다는 게 이게 심각한 건데, 지금 다 알 거다 하는 이철우 지사하고 홍준표 시장이 하도 거기도 지방 경제가 안 좋으니까 달빛 고속도로, 고속철도 놓자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호남에서 강기정하고 뭐 전남지사가 떠드는 거. 그 사람들은 또 새만금 공항도 노라고 지금 빡빡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거 줘놓으면은 또 저게 적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책임으로 그냥 계속 막아주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전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SOC, 물류로를 만드는 건데, 물류를 만들어서 하는 건 좋은데 만들어 놓고 물류가 안 나오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지금 이제 경제 위기가 자꾸 오는데 이 건설 회사들이 안 좋으면 참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우습게 봤던 MB 이명박을 다시 평가해야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조원철 연세대학교 교수, 토목과 교수, 제가 존경하는 교수 가끔 통화합니다. 그분하고 해서 했던 게 4대강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4대강 사업을 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낙동강과 한강을 잇는 운하였어요. 그 소백산맥을 터널을 뚫어갖고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댐을 만들어서 물을 맞추면은 배들이 지나갈 수 있죠. 파나마 운하 지나듯이. 이거는 이렇게 운하를 만들어 놓으면 운하는 전철이나 KTX처럼 관리 비용은 들긴 들지만 덜 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게 물류로가 되잖아요. 강이. 그리고 강 좌우로 뚝을 만드는데 뚝에 도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물류로를 만들면서 토목 건설을 일으켜야만 건설회사를 또 위기에 빠져나오고 또 이게 상대적으로 고정비를 덜 들이고 SOC를 하는 거죠. 달빛 고속도로니 새만금 공항이니 또 가덕도 공항도 마찬가지야. 그 점인 줄수록 적자 나는 것들이에요. 원전은 새로 지어. 기존 원전
세운 것도 다시 돌려. 그리고 MB처럼 운하사업 해야 됩니다. 이관섭 비서실장이 경제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윤 대통령하고 이제 밤에 많이 저는 대화하는 걸로 아는데 이런 건의들을 좀 하셔갖고 추진해야죠. 윤 대통령이 법대 나온 사람들이 세상 많이 알지만 안보 문제는 또 경제 문제는 그렇게 안 그래요. 저 신문사에 있으면서도 쭉 보면은 그 자기들이 자기 분야에 똑똑한 거고 아무리 서울법대 나왔더라도 음악미술에서는 또 다른 전문가가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 잘해도 축구는 손흥민이가 넘버원이지. 그래서 제가 서울대 중심으로 엘리트를 만드는 게 좀 염려된다라는 게 바로 서울법대 중심으로 하는 게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4대강 사업 같은 거, 토목을 일으키는데 이게 관리 비용이 덜 드는 걸로 해라. 근데 운하는 내륙 경제도 살리면서 물류도 트이면서 토목도 살리면서 하는 이명박이 옳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K방산이 작년에 수출이 190억인가 사상 최대를 올려갖고 원래 200매덕 한다 그랬는데 실패했죠. 작년만큼도 안 됩니다. 폴란드에 대한 추가 수출이 지금 폴란드 정권이 바뀌고 해서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래도 뭐 많은 금액이긴 한데 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폴란드에서 자기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차관 달라 그러는데 이 차관을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이 줍니다. 근데 수출입은행한테 차관 받고 하고자 하는 나라가 줄 서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우리나라 차관 받아갖고 우리나라 기업한테 이제 뭘 맡기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기업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차관을 수출입은행에서 받아서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산업들이 기업들이 줄 서 있습니다. 근데 방산 기업들이 다 가져가면 딴 데서 너무 원성이 나와. 그러니까 K방산이 폴란드에 못 가는 겁니다. 추가로. 그러다가 정권 바뀌면서 이제 놓친 거죠. 그 수출입은행에서 돈 줄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은행에서 그러다 보니까 산업은행이라는 게 있었고 정부 돈 갖고 이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지금 산업은행이 이제 태형 같은 데 빌려줘서 저거 다 나중에 부실채권인지 골치 아플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은행 중에는 이런 은행들은 많은데 미국의 은행들에서는 투자은행, IB, 인베스트먼트 뱅크라 그래서 기업에 투자해주는 은행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그런 은행들이 없습니다. 이걸 또 MB가 그때 리만 브라더스가 망해서 그런데 리만 브라더스를 사가지고 우리 산업은행을 그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기업들에게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건 못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종합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한동훈 씨를 비상대책위원장, 그게 나중에 또 다른 부담이 되더라도 현재는 문제는 해결을 됐지 않습니까? 하듯이 경제 얘기를 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총선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담이 되고 윤 정부의 부담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휘청휘청할 수도 있습니다. SBS 매각 촉발할 수밖에 없는 태양발 PF 위기가 전 건설업계로 퍼져나가서 한국 경제가 휘청일 수는 없습니다. 한전에 누적된 적자를 이대로 가게 되면은 우린 못 견딥니다. 원전을 해야 됩니다. 이미 세워놓은 원전 재가동하는 특별법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환경론자하고 모고 간에 죽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죠. 4대강 개발 같은 토목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래야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먹고 살고 하면서 분란이 적어집니다. 네. 한국 경제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